아니, 그 자존심 강한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왜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핵심 정보와 그에 따른 수혜주들만 콕콕 집어드립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부터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엄청난 투자 열기가 시장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특수유리로 유명한 코닝 있죠? 이 회사가 메타랑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광섬유 케이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그냥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그런 차세대 광섬유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정말 우리 상상 이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런 기대감이 쫙 퍼지니까 데이터 센터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랑 웨스턴 디지털 주가까지 덩달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봇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K배터리 이야기인데요. 특히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아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 쓰면 안 되나? 왜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아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강력한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이 바로 이 46원 통형 배터리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기차의 5%밖에 안 돼요. 정말 작죠?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있는 에너지로 수십 개나 되는 관절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고 동시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복잡한 AI 연산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팍팍 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가격은 싸지만 힘과 효율이 떨어지는 중국의 LFP 배터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LG 에너지 솔루션의 46원 통형 배터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답인 셈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 로봇 기업들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픽은 바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드는 46원 통형 배터리의 갑옷, 그러니까 배터리를 감싸는 캔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LG엔솔의 핵심 파트너로서 개발 초기부터 모든 걸 함께 해왔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LG엔솔의 46 배터리를 쓰기로 하는 순간 그 갑옷을 독점 공급하는 동원 시스템즈의 성장은 사실상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볼 기업은요, 이 배터리 캔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 바로 TCC 스틸입니다. 공급망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TCC 스틸이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원재료를 만들면 동원 시스템즈가 이걸로 캔을 만들어서 LG 엔솔에 납품하고 LG 엔솔은 그 캔으로 배터리를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재료 시장에서 TCC 스틸이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TCC 스틸을 이제는 그냥 철강회사나 전기차 부품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로봇의 에너지원을 책임지는 핵심 소재 기업으로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파트너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좋은 뉴스를 넘어서요, 그동안 AI 반도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HBM4,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D램이라는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아주 높게 쌓아서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엄청나게 넓고 빠르게 만든 초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칩의 성능을 결정하는 심장 같은 부품이죠. 바로 이 HBM4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공급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 소식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첫 번째 기업,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AI 칩이 올라가는 메인보드, 그러니까 초고다층 기판 MLB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거든요. 자,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을 주는 만큼만 AI 칩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공급처가 뻥 뚫린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AI 칩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칩이 올라가는 이수페타시스의 메인보드 주문량도 함께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공급망의 병목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보는 기업 중 하나인 거죠. 다음은 HBM 생산의 마지막 관문, 즉 신뢰성을 책임지는 기업 DI입니다. HBM처럼 여러 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복잡한 반도체는 아주 작은 불량 하나가 전체 성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DI는 바로 이 과정에서 칩의 초기 불량을 잡아내는 버닝 테스터라는 핵심 장비를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을 확정했다는 건 앞으로 HBM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곧 DI의 테스트 장비에 대한 신규 주문이 쏟아질 거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입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리는 동안 HBM 시장의 절대 강장인 SK하이닉스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면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딱 던진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1GBps.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AI 칩의 황제인 엔비디아가 이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했던 성능 기준마저 뛰어넘는 수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만들어주겠다는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 엄청난 기술력의 뒤에는 바로 이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붙이는 데 꼭 필요한 TC 본더라는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HBM이 더 높게 더 얇게 쌓일수록 한미 반도체의 이 초정밀 접합 기술의 가치는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미 반도체의 기술적 해자 역시 더 깊고 단단해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무섭게 빨라진 반도체가 정말 제 성능을 내는지 검사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ISC를 보겠습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에 쓰는 실리콘 러버 소켓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아주 중요한 핵심 고객사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가 나와요. SK하이닉스가 HBM 속도를 막 끌어올리면 테스트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워지거든요. 이건 곧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더 비싼 가격의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기술 과시가 ISC에게는 고마진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직접적인 선물로 이어지는 셈이죠.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갑 중에 갑으로 불리면서 부품사들을 쥐락펴락하던 그 애플마저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힘의 추가 구매자에서 판매자,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애플에 공급하는 아이폰용 저전력 D램, 바로 LPDDR의 가격을 이전 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자가 시장을 쥐고 흔드는 시대로 완전히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 자체가 쭉 올라가는 파도에 올라타서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전력 메모리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삼성이나 SK 같은 거인들이 힘들게 가격 협상을 해서 시장 가격 전체를 끌어올려주면 제주반도체 같은 설계 전문 기업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덕을 보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AI가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가격, 즉 P와 판매량, Q가 동시에 좋아지는 정말 환상적인 사이클에 들어선 부품 기업 TLB입니다. TLB는 메모리 모듈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데요. 첫째, 메모리 가격 P가 오르니까 부품사에게 단가를 깎으라는 압박이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둘째, 올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8을 시작으로 LPDDR 출하량 Q가 자체가 늘어납니다.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성장하는 부품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업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